네, 소개받은 참여연대 김태일입니다. 연말 연시에도 정부의 시계가 정말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계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미래도 한 발짝 나가기는커녕 자꾸만 시대적 분위기가 과거도 회귀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내내 뉴스타파 기자와 대표, 그리고 뉴스버스 기자와 대표, JTBC 등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그 혐의입니다. 언론인들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강제 수사를 당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현재에 걸맞는 모습이겠습니까? 이런 황당한 세태에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결을 맞추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했을 뿐인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긴급 심의를 진행하고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 처분까지 결정했습니다. 이 심의는 그 내용에서도 문제가 많지만 이 절차적 과정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번 민원 사주 의혹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도 잘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덧붙일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이번 민원 사주 의혹의 제보자는 공익신고서를 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국가 부패를 총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주무기관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마땅히 이 사건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권익위의 조사와 조치만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불신 때문입니다. 권익위가 공정하게 조사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우리가 권익위에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장부터가 김홍일 전 권익위원장입니다. 현역 권익위원장 신분으로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권익위의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금 여권 측 추천위원들의 고집으로 공수처장 후보로 유력하게 추천되고 있습니다. 회전문도 이런 회전문이 없습니다. 게다가 김홍일 위원장은 과거 BBK 사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고 지난 대선 때에는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누가 이 인사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홍일 권익위원장 재직하는 기간 동안 권익위원회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공영방송 이사들, 방심위원들을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야권 추천인 정민영 방심위원에 대해서 긴급 현안 브리핑까지 진행하면서 속전속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민영 위원을 해촉했고 이로 인해서 방심위는 여권 추천위원 다수로 역전되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반면에 이 정부가 임명한 박민 KBS 사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에 논란이 신고되었지만 전혀 조사도 하지 않고 있고 결론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권익위원회까지 모두 정치적 중립성 면에서 낙제점입니다.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이라고 해서 과연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우리들은 국회의 역할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통위와 방심위는 모두 정치적 다양성을 존중하여 구성되어야 하는 기관입니다. 방심위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마땅히 공정해야 할 방송심의가 편파적이고 위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당연히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나서서 진상을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가 나서야 하는 이유는 지금 제보자가 공격당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번 언급되었듯이 방심위는 노골적으로 제보자 색출을 선언했고 공익제보를 개인정보 유출 범죄라고 음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과거에 특히 바로 몇 달 전에 국민의힘이 전 강서구청장 김태우 구청장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의 행위에 대해서 공익제보라고 표방하면서 심지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해주고 심지어 다시 그 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사실상 길을 열어줬습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이렇게 180도 내로남불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신년이 되면서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하였습니다. 국민의힘부터 변화하겠다.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면서 즉시 반응하고 바꿔나가겠다라고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정말 바뀌었는지 이 기회에 한번 입증을 해보십시오.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제보자 색출, 제보자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부디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그리고 방통위원장과 그리고 검찰이 사실 모두 한 소속이 아니라는 그런 세간의 의혹을 불식할 수 있는 전환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원내대변인의 명의로 두려움 없이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 맞서 싸우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류일인 위원장에 대해서 사퇴하고 경찰 수사를 기다리라고 발언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수사기관의 수사만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이것을 수사기관에 미루는 것은 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원내 가장 큰 정당으로서 민주당은 직접 나서서 공익제보자 보호와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신년이 되면서 모든 정당과 기관들이 희망을 이야기하고 변화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중에서 정말 진정성 있는 약속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잘못했다는 참여의 말 한마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신년이 되었고 지금 이 공익제보자가 공격받고 있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부디 그 중에서 단 하나라도 진정성 있는 변화와 약속을 실천을 보여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